오늘은요, 옛날에 이제 구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쭉 내려오는 전래 동화 중에서요, 금도끼, 은도끼라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선도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 줄거리 대략 기억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예, 어떤 나무꾼이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등장인물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온 나무꾼 1, 그리고 뒤에 나온 나무꾼 2, 그리고 연못에서 나온 산신령님,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딱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보면은, 첫 번째 나무꾼을요, 천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꾼을 지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신령은요, 그 이제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나무꾼, 천손을 상징하는 이 나무꾼에게 있어서의 도끼의 의미와 두 번째, 지손을 상징하는 그 나무꾼에게 있어서 도끼의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천손 나무꾼이라고 할게요. 그 천손 나무꾼한테는요, 그 도끼는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꾼은요, 소유욕입니다. 아, 금도끼도 받았다더라, 은도끼도 받았다더라. 더 많은 도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욕에 근거한 간절함이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도 간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천손 나무꾼은요, 소유욕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을 이뤄 나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 가치입니다. 이건 필요 가치이기 때문에 원했던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요. 양심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양심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유익하게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양심입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양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양심이죠. 하지만 그건 작은 양심이에요.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서의 양심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있고요, 존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손 나무꾼이 원했던 건 가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무꾼은요, 소유였어요. 소유욕. 더 많은 도끼를 가지고 싶다. 거기에 이 산신령이라는 절대 가치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인과응보죠. 그런 심보를 쓰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정신을 배워라. 정신을 배웠을 적에 나도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신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기술만, 그런 테크닉이고 스킬적인 것만 배우려고 한다면 아마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 화를 다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양심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벌을 받는다라는 그냥 인과응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야 할 길, 그게 소유나 아니면 인정이라든가 지배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에서 그 양심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금도끼, 은도끼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이 좋은 거는 정말 다 잘 알고 계세요.
뭐 웃음 다이어트도 있고요. 뭐 웃음 강사도 있고 정말 많은데 오늘의 웃음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웃음보라는 게 있어요. 웃음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왜 웃음이 자제가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웃음보가 터졌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웃음보가 있고 또 하나의 보따리가 또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예,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웃음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업보가 있는데요. 업보는 정말 웬만해 가지고는 얘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전생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인생을 원했던 건 아닌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고 질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업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업보를 딱 떨어뜨리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웃음보입니다. 웃음보가 터지잖아요. 웃음보가 위에 있고요. 업보가 그 밑에 있어요. 바로. 증명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웃음보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업보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웃음보가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업보는 툭 하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개그 콘서트를 틀어주는 것도 아니야. 이 웃음은요, 업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허망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웃기는 걸 보면요, 다 그 웃기는 게 끝나고 나면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없나 틀어봐 이렇게 돼요. 끊임없이 채널이 돌아가요. TV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이 사람 만나서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막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속어를 쓰겠습니다. 약발이 다 되면 또 나를 기쁘게 해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또 누군가가 없나? 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전전하다가 정말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정말 힘없어졌을 적에 아,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창조합니다. 누구도 내 업보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내 업보는 정확하게 나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만. 나 자신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웃음으로 정말로 그 업보가 떨어지는 그 궁극의 자리까지 한번 훅 하고 가보는 겁니다. 자, 1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업보를 한 방에 날려보낼. 자, 다들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한 40초쯤에 고비가 한번 왔어요. 1분을 웃으면요 20초에 한번 고비가 오고 40초에 한번 고비가 와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꼭 그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걸 이뤄내고자 목표를 딱 정했을 적에는 3번의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2번 내지 3번. 그 고비를 넘겨냈을 때, 그 고비가 이렇게 넘겨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마음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이 성숙해지고 철이 나고 어른스러워지게 되죠. 솔직히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무것도 없이 미친 듯이 음주 가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변화를 갈구하는가 그런 것도 한 단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 정도 어른이면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애들도 아닌데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다 놓아버릴 만큼의 갈망이라면 변화의 의지라면 못 해낼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고 자식이 부모 사는 걸 보면서 절로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서, 부모는 자식한테서, 자식은 부모에게서, 같은 형제지간에, 또 같은 직장 동료들 간에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잘하면 잘한 대로, 또 못하면 못한 대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적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웃을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열렬하게 웃으셨다라는 거 변화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저는 가장 창조적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감이 뭐죠? 그렇죠. 뭐 5가지 감각 있잖아요. 그래도 꼽아봅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참 보면은 이 5가지 감각에도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 참 대단한데 그 뒤에다가 다 각을 붙였어요. 그렇잖아요. 맛보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보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것도 깨닫는 거야. 다 깨달음인 거예요. 영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근데 우리말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청각, 미각, 다 각이야. 그 깨달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오감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의 육감은 못 속인다고. 왜 여자의 육감은 남편한테만 국한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굉장히 그 감각이 불특정 다수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특정인만 되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육감은 정말 특정인에게만 지정된 감각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맞아. 또 그게 우리 그런 용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육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5가지 감각, 그 이상의 감각은 기감이죠. 기감이라는 게 보면 신기해요. 촉감도 아니에요. 아니 뭘 다 해야 촉감이죠. 근데 분명히 내가 느끼거든. 이게 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냄새나 촉감도 아닌데 혼자서 손 이러고 있는데 뭐가 느껴져. 아무것도 안 닿았는데 손에 느껴지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감이에요. 이게 바로 기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감에서 이제 정신이 깨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영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이 발달이 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 영성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 그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신성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뭐 신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신기라고 하죠. 예, 신기. 예. 연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연기는 별로 잘 그렇게 안 써요. 근데 이제 기감의 결정판이 보면은 신기입니다. 신기. 예, 신기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진짜 대단한 일 보면 뭐라 그래요?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엄청난 일을 보면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영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감. 근데 이 기감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움이에요. 여기서부터 천지인 사상, 천지인 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천지인 합일 사상이 바로 기감과 영감을 깨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거듭남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의 새로운 거듭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감,
육감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요, 바로 그런 기감의 회생. 그래서 기감이 되살아나게 되면요, 인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 회복을 위한 기감 회복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회복이 되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돼요. 그 감각이 열렸을 적에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